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책 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고른 책을 사주는 것이 좋을까요? 부모가 책을 골라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이가 스스로 책을 고르게 하려는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책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책을 사줄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습관이 초등학교 이후에도 지속되어 독서에 흥미를 잃어 자기주도적인 독서를 하지 못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부모가 어느 정도 책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아이가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고를 경우 아이의 두뇌 발달에 적절한 자극이 안 될까 봐 우려의 눈길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이의 두뇌 발달 시기에 맞춰 읽어야 할 책이 있는데 그것이 생략되면 아이가 경쟁력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막상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더라도 자기가 익숙하게 접했던 그림책을 고르거나 TV 등에서 보는 인기 캐릭터를 고르는 경우가 많아 교육적으로도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식이 나쁜 것처럼 특정 분야의 책만 골라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주도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아이가 선택권을 가지고 산 책이어야 흥미를 갖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고른 책은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다 읽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을 고집하기보다는 절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아이에게 먼저 원하는 책을 고르게 한 뒤 아빠가 고른 도서를 한 권 더 추가합니다. 물론 둘 다 읽어야 다음에도 책을 사준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의 독서 영역을 조금씩 넓혀주면 별 저항 없이 책에 대한 편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읽으려는 경향이 있어 한쪽으로 편중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양서의 기준을 정해주고 역사, 과학, 문학 등 여러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독후활동책은 아이에게 가장 좋은 친구로서 아이의 창의력은 책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극됩니다. 아이가 가보지 못한 장소와 본 적이 없는 물건,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에 관하여 읽게 되면 아이들의 상상력이 촉진됩니다. 또한 아이는 독서를 통해 개념과 기호를 받아들이며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며 독자적인 비전을 만들어내어 다재다능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 읽어주세요. 책을 읽어줄 때는 지적 수준을 최대한 아이와 맞추어야 합니다. 3세 아이와 이야기할 때는 3세 아이의 수준에 맞는 단어와 문장을 구사해야 하고 5세 아이와 이야기할 때는 5세 아이의 수준에 맞는 단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조금은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아이와 지적 수준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레 아이의 좋은 친구가 됩니다. 아이의 지적 수준에 맞추려면 아이가 즐겨보는 만화 영화도 같이 보아야 하고 아이들 세계에서 인기 캐릭터의 이름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아이들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세요. 여기에서 필요한 조건은 관심과 기억 두 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당기는 흡입력, 높은 TV 애니메이션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킴으로써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기억하도록 자극합니다. 아이가 애니메이션 속 특정 인물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그와 일체감을 느낀다면 효과는 훨씬 강력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 도취라고 부른다. 셋째, 책을 읽은 후 대화의 시간을 가지세요. 책 읽는 습관이 아이의 생각과 감성을 풍부하게 합니다. 책을 읽고 난 뒤에는 그 책의 주제와 느낀 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분명 부모와 아이의 생각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자유롭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넷째, 독후 활동을 활용하세요. 독서도 중요하지만 독후 활동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어리다면 읽은 그림책과 관련된 독서 놀이를 통하여 아이의 지식을 확장시키거나 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읽은 책에 관해 대화를 나누며 아이 사고를 자극하세요. 주말 등을 이용해 아이들과 같이 책을 읽고 토론을 해보세요. 시간이 없다면 독서 일기를 쓰게 하세요. 아들이 쓴 독서 일기를 읽고 부모가 이에 대해 질문을 던져 다양한 생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독서 일기를 쓰면 아이의 작문 실력이 늘어납니다. 다섯째, 처음의 경험을 주기적으로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한때 읽었던 책에 실증이 났다고 쳐보세요.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때 아이가 해야 할 일은 아이가 그 저자의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저자들의 책을 찾았던
경험과 그 책 내용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가 좋아했던 작가의 책을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감동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방법을 가리켜 가상의 다양성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른다. 현실에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을 가상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족감이 줄어드는 현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전집도 도움이 됩니다. 부모의 고민 중에는 단행본을 사줄 것인가 전집을 사줄 것인가도 있습니다. 전집을 사줄 경우 동일한 크기와 디자인, 천편일률적인 겉모양에 압도되어 제 마무리 재미있는 책이라도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행본으로 책을 사려면 돈이 많이 들고 요즘 전집은 책 크기나 디자인이 다양하기도 해서 그렇게 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 사고의